그 30번 바로 보면은 이 지문은 공감하는 거를 좀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랑 같이 왜 공감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 그 문장 바로 보면은 비록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is praised 수동태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 끝. 그래서 널리 이제 칭찬을 받거나 찬양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학자들이나 public figures, 유명 인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이 not everyone 이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문장 전체 내용을 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is an empathy booster. 요 공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뭐 공인들은 뭐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번 문장으로 넘어와서 공감에 대한 비평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수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동사를 argue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will not save, 구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어디로부터? interpersonal 하면은 개개인간, 면대면, 그리고 intergroup이라고 하면은 집단 간이라고 해서 어쨌든 크고 작은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3번 문장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대절인데 여기 접속사한테 생략을 하고 뒤에 empathy가 오형식 구조로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공감이라는 게 만드는데 요러한 갈등들, 여기에서 말하는 such conflict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얘기했었던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사람 간, 집단 간의 갈등들을 worse, 더 안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당연히 비판을 하기 때문에 worse가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어쨌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4, 5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여기 maintain을 주장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대절 구조 보니까 요 공감이라는 것이 can be exhausting, 이거를 능수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형용사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exhausted가 아니라 exhausting으로 써가지고 공감이라는 행위는 지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nd 뒤에 lead to burnout, 번아웃 상태나 혹은 insensitivity, 무감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면서 내가 감정적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번아웃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5번에서는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또 주장을 하는 거는 우리는 경향이 있는데 투부정사 목적어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도 몇 번 반복이 되겠지만 요거 동사로 쓴 empathize는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with 전치사를 가지고 목적어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의 내 집단에는 공감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집단이라는 거는 나랑 관련된 뭐 나의 친구, 가족, 주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황에는 내가 공감을 하는데 동시에 and 뒤에서 resist, 저항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저항하다 resis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empathizing 동명사로 만들어가지고 목적어를 with랑 같이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집단이라고 하면은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 만난 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항한다라는 거지. 공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공감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뒤에 심지어는 enjoy, 즐긴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그 외집단 사람들의 고통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떨 때 볼 수가 있을까? 전치사 인뒤에서 comparative, 경쟁적이거나 threatening,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요런 형용사 표현들도 문맥상 알아야 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외부에 모르던 사람들이랑 뭐 대회나 뭐 경쟁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뭔가 안 풀린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6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공감은 늘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장의 주어가 일단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처방인지를 문맥상 더 많은 공감을 해라는 처방. 그래서 이것은 종종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In case of conflict,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지문에서 공감을 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경쟁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 2번 문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특히나 경쟁의 상황이다 라는 거 이해를 하면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7번에 공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장을 하기를 더 나아가 encourage, 장려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conflict, 갈등을. 그러니까 어떤 갈등도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and 뒤에 force us, 우리를 강요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게끔? on us versus them 이라고 해서 us는 앞에서 언급한 내 집단, them은 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두 집단 간의 멘탈리티, 사고방식에서 뭔가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conflict를 한 번 더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서로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로 밀어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경쟁에서 공감이 안 좋은데 어떤 공감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게 공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try to empathize with,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are dissimilar, 우리랑 다른 겁니다. or in unfamiliar context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외집단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조차도 때때로 우리는 이게 문맥상 be unable to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공감을 해래.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커마 뒤에 causing, 분사구문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 we랑 똑같이 생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유발을 하는데 further misunderstanding, 오해라든지 아니면은 frustration, 좌절감, 요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 공감을 해주려고 했던, 잘 몰랐던 이 상대방에게 내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공감의 안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감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9번에서 공감에 관한
비판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대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should give up on 요거를 하나의 동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은 일단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other tools, 다른 도구들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뭘 추구하면서 다른 도구들을 활용을 하는지를 in pursuit of가 전치사구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화합을 추구를 해야 된대.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감을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으로 화합을 이루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for example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문맥상 이성적으로 동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다가가지 말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다, 공감을 할 때는 공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성적인 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 혹은 moral emotions,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데 뭐 두려움이나 분노 혹은 수치심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에게 뭔가 보여줬을 때, 너에게 공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오히려 서로 화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무리. 근데 이게 이제 메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지문은 이제 공감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 이유와 그리고 공감이 잘못 쓰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것들이 주로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청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7번인데 그러니까 이 지문은 마찰력을 키워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못이라는 게 어떤 물건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뭐 나무로 된 이런 나무 뭐 박스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박스라고 하긴 그렇고 뭐 나무 블록이라고 해야겠네. 그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요렇게 못을 박으려고 할 때 요런 식으로 박으려고 할 때 못이 이 나무를 구성하는 fiber, 섬유들과 이렇게 엉킨다라고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랑 못이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고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접착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못을 내가 빼고 싶은 거야. 심지어 이 못이 어느 식으로 이제 박혀 있었냐면은 두 개의 나무 블록을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박혀 있었는데 이거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떼어낼 때는 어떤 힘을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마찰력을 통해서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분리하는 것, 못과 나무 블록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지문은 못을 고정하든 못을 빼내든 마찰력이 가장 중요한 힘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요거 문장 동사를 잘 봐주는데 요 수동태 표현을 is hammered in, 요 전치사 in으로 끝났다는 거 좀 잘 봐줄게요. 여기 뒤에 보면은 못을 내가 어디에 박다라고 했을 때 hammer 목적어 in까지 써가지고 요 목적어인 nail, 못을 박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때 중간에 있던 요 목적어 nail이 주어로 빠지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in으로 끝나는 수동태 문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평소랑 조금 다른 구조로 전치사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못이 일단 박혀지게 되면은
뒤에는 강조 구문입니다. 주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뒤에 대절 이유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홀스, 잡고 있는 것, 그 못을 특정 공간에서 그것은 마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in place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못을 붙잡아야 하는 거는 마찰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마찰력이라는 게 뭘까? 2번에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것은 힘이면서 이게 어떤 힘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수식할 때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를 이게 스펠링 조금 바꾸면은 헷갈리기가 너무 좋거든요. 발생하다라는 자동사 arise를 사용한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어떨 때 발생을 하게 될까? when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두 개의 표면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표면이라는 거는 못의 표면과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못이 빠지고 붙고 이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표면이 are sliding, 미끄러진다라는 거지. 혹은 trying to slide, 미끄러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어디에 대항해서 서로에게 대항 혹은 저항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못이든 혹은 못이 박히게 되는 공간이든지 간에 두 개가 서로 미끄러져가지고 각자의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쉽게 들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지. 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표면의 뭐 단단함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 요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서 둘이가 이제 맞물려야 되는데 그거를 against each other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같이 맞물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할 때 발생하는 힘이 마찰력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못이 고정이 될 때 마찰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3번에서는 이번에는 못이 떼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try to pull apart 라고 해서 pull apart가 떼어내다, 분리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나무 블록을 떼어내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때 two blocks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아가지고 얘가 수일치를 해야 되니까 have 동사를 가지고 완료 시제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have been nailed together 이라고 해서 같이 못이 박혀져 온 그러한 나무의 블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떼어내려고 하겠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나무 속 섬유질들이 그립, 붙잡는다라고 합니다. 그 못의 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못이 대략 뭐 요런 식으로 이게 맞나? 뭐 대략 뭐 요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 이게 지지대 같은 요 부분을 요 shaft of the nail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나무 블럭에 들어가면서 이게 둘이가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물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속에 있었던 그 목수들 톱밥 들어본 적 있어? 톱밥이라고 해서 나무 이렇게 모양 내려고 갈 때 약간 좀 짜잘하게 나오는 그런 껍질이나 이런 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막 엉켜 있으면서 그 나무 블록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떼어내려고 하지만 그때 그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우드 파이벌이 그냥 나가지 못하게 이 축, 지지대를 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3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지적으로.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두 개를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못이라고 하는 게 feels,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동사원형 또는 ing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래서 try to rip it apart 라고 해서 rip apart는 두 가지를 찢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못을 찢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을 느낄 거라고 하는 거지. 누가? 못, 본인이. 내가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를 억지로 꺼내려고 하네? 그거를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무엇을 따라서? 이 못의 길이, 아까 얘기했던 그 축을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느끼게 되어가지고 and 뒤에서 we call the force, 그 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냐면 장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못이 내가 나무 블록에서 떨어지나? 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뜨리려는 그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5번 문장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너가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다시 떼어냈다가 하는 이 실험에서 너는 fail,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In one of two ways,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에서. 근데 그 방식이 못이 늘어나거나 혹은 split, 쪼개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모습으로? in half, 얘가 절반으로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이 늘어나거나 쪼개진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장력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뒤에 because부터 설명을 해줄 건데 tension force가 is too large, 너무 힘이 큰 거지. 두 개를 떨어뜨리려는 힘이 for the nail, 그 못을 떼어내려는 그 힘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맥상 tension force가 여기에 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or 뒤에서 그 못이 come loose, 이게 헐거워지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왜 헐거워지는지를 뒤에서 because랑 같이 이유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friction force, 마찰력, 3번에서 얘기했던 그 마찰력이라는 게 is overcome,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찰력이 극복이 되었다 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찰력이 극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두 개를 붙게 만들었던 그 마찰력의 힘이 다 한 거야. 더 이상 힘을 가지고 붙게 못 만드는 거야. 하도 떼어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붙어있지 못하고 헐거워지면서 두 개가 떨어지는 이 모습을 말할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찰력으로 두 가지를 붙였고 또 다시 마찰력으로 두 가지를 떼어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 장력이 그냥 냈다 힘으로 잡아당겼다라고 하면은 마찰력을 이용을 할 때는 이렇게 막 약간 비비거나 약간 좀 흔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둘 사이가 헐거워지게끔 만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에서만큼은 우리가 못을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실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장력과 마찰력 중에서 어떠한 시도가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 그거는 6번과 7번 나머지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보니까 주어가 the force, 힘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가주어 진주어이기는 한데 동사 would take 뒤의 목적어 요게 생략이 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부터 해석을 해보면은 요 못이 늘어나는 것이 would take 받는 그런 힘, 못을 늘어뜨리는 데에 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is much larger than 이라고 할 겁니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 건데 무엇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할 거냐면은 friction forces, 마찰력보다 더 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어에서 얘기했던 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냥 냅다 당기는 힘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so 뒤에 we don't have to worry,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too much, 너무 많이.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former,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앞에서 언급한 것, 요 former 역시도 요게 텐션을 가리킬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문장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추론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못이 분리가 되는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힘을 조금이라도 덜 쓰는 게 나한테 좀 좋은 방향이니까 그거를 지금 요렇게 5번과 6번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friction, 마찰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뒤에 요렇게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는 것이. 그래서 수식하는 문장이 우리가 투부정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with which를 사용해가지고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ourselves 이런 것도 좀 알아둘게요. 이 앞에 있는 주어 we랑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같은 우리를 가리켜가지고 ourselves 제기되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오늘 하는 지문 중에서 얘가 좀 어려운 편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좀 이해되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38번까지 얼른 보고 조금만 쉬다 할게요. 요거는 짱 쉬움. 이건 진짜 별거 아니야. 문제 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현대의 이제 금융, 그 은행 쪽에서부터
투기라는 돈을 소비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그거를 그냥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투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바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1번 문장을 보면은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지금 배경 지식부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 1950년대에 있었던 요 사람은 was usually a respected pillar 이라고 해서 존경받는 기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 동네에서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오, 되게 괜찮은 집안의 아들이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and가 생략이 되어 있기는 한데 또 은행 매니저들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앞에서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종류의 사람이라고 수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수식을 해줍니다. So probably 아마도 went to bed 잠을 자러 갔을 것 같다라는 거지. early 일찍. 그리고 and didn't drink too much 술도 안 마셨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의 은행 지점장들은 완전 선비처럼 살고 있었으나 이번 문장의 but 그러나 1970년대부터 새로운 종류의 뱅커 은행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appeared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되게 화려한 거, 막 사치 이런 것들 좋아하고 arrogant 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치를 좋아하고 거만하다 보니까 3번에서 이러한 뱅커들은 loved 뭘 좋아했냐면 take big risks 라고 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을 모으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4번에 나와 있듯이 요 당시 1970년대 은행원들은 원했던 거지. get rich quick 빠르게 부자가 되기를. 그래서 뭘 하기를 원했냐면은 blow their money 요거를 한 번에 돈을 낭비하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빨리 부자가 돼서 돈 펑펑 쓰고 살고 싶었던 거야. 어디에다가 fast car 뭐 슈퍼카나 expensive champagne 비싼 술 요런 데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성향 때문에 결국에 투기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연결을 할 건데 그 전에 그럼 투기는 뭘까? 투기가 아닌 건 뭘까?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요 1970년대 뱅커들은 그들의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벌었냐면은 불리는 것 무엇이라고? speculation 투기라고. 그러면서 6번 문장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돈을 쓴다라는 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이 6번 문장의 because D 보면은 사람들은 want to use them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당시를 기준으로 서치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wheat 요 밀이라는 거는 이제 밀가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혹은 run the car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휘발유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것들처럼 실제 사용할 것들을 보통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비가 맞아. 근데 7번 문장에서 but when people speculate 사람들이 투기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사는데 어떨 때도 사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흥미가 없을 때조차도 그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해서 물건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큰 돈을 벌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런 자리는 나중에 빈칸으로 내기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물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나 뭐 그런 게 없더라도 일단은 사고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례를 말하면서 이제 지문을 끝낼 건데 8번 보니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데 a load of가 한 번에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많은 밀을 구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simply because 뒤에서
그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 가격이 is going to rise. 이거 문맥상 rise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어떨 때? drought, 가뭄이라는 게 예보가 될 때, 밀을 재배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 연장이 된다, 뭐 생긴다 이러면은 집값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집을 투기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밀은 사람들이 무조건 필요로 하는 물건인데 이거를 많이 생산해내지 못하면 무조건 값이 뛸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밀을 많이 구매해 둔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들의 가정이 is right, 올바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문맥상 right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측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들은 나중에 sell, 팔 거라고 합니다. 그 밀을 뭘 위해서? for a profit,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밀을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요거를 통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투기가 생겨난 그 시기와 투기가 뭔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조금만 쉬다가 뒤에 좀 더 봅시다. 종이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1번 바로 보면은 이 지문에서 주제도 그렇고 메카니컬, 기계적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 특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종이가 눈에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 특징은 랜드 동사가 제기대명사 to 요렇게 쓰이면은 요게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랑 같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합하게 되냐면 접기나 구부리기 이런 곳에 적합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왜 종이는 구부리거나 접는데 좋을까? 그거를 2번에서 재료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어의 셀룰로스 섬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섬유인지를 뒤에서 수동태를 사용한 is made를 사용한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of which로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만들어지는 요 셀룰로스 섬유라고 하는 것은 can be snapped, 요것도 수동태 동사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부분적으로 꺾여질 수 있다라고 해요. 어디에서? 영역이기는 한데 최고로 구부러지는 영역.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최대치로 구부릴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 말이 조금 헷갈리게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내가 구부리더라도 종이가 완전히 접히지 않는다. 이거는 뭘 가능하게 할까? 커마 뒤에서 allowing 분사구문을 써가지고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and 뒤에서 앞문장 주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셀룰로스 섬유. 그래서 요것이 뭘 가능하게 하는가? 영구적인 줄은 목적어, 투풍, 투부정사 목적격보 이렇게 5형식 구조로 분사구문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꺾이다가 종이가 접혔다. 그러면은 그 접었다라는 그 자국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떠하는 동시에 while 뒤에서 충분한 fibers, 섬유들이
remain 유지하는데 undamaged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무엇에 대해서 그 재료가 not to crack and fall apart 라고 해서 아예 갈라지거나 혹은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손상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해가지고 요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접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내가 앞만 종이를 구부린다라고 하더라도 종이가 완전히 접혀지지, 모든 종이가 이렇게 접혀지거나 꾸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종이를 구부렸다가 다시 폈다라고 하면은 접혀진 부분은 계속해서 그 접혀진 부분 자국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 종이가 그냥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 접힌 부분 말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2번에서 셀룰로스 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을 보면은 사실상 in this state 이러한 상태에서 일부는 접히고 그렇지 않은 상태, 여기에서 이 종이는 pretty much가 부사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거의 완전히 유지를 하는데 능력을 유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능력이냐면은 being pulled apart, 잡아당겨서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는 그 능력을 꽤나 그걸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구부린다라고 하더라도 종이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구겨지지 않는 이유는 계속 그 당겨지는 힘, 종이를 따로 떼어놓으려는 힘에 계속 종이가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나 뒤에서 이 종이라는 거는 또한 be torn, 쉽게 찢어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along the crease, 주름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종이를 이렇게 계속 아무리 굽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손으로 주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건데, 만약에 종이가 찢겨진다라고 하면은 주름졌던 부분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설명을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떠하다면 뒤에서 추가로 해주는데 a point of weakness, 종이에서 약해진 그 포인트, 그 포인트가 보통은 이제 작게 혹은 초반에 찢어진 거, 이것이 is opened up,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가 주름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당겨버리면은 그 주름진 부분이 가장 이제 찢어진다 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2, 3번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라는 재료를 종이접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이렇게 승리를 결정하는 조합. 근데 무엇에 대한 승리냐면은 mechanical properties라고 해서 이 종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징의 여러 가지 좋은 조합들은
allows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어인 종이가 to assume 가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물체의 모양을 뭘 통해서? creasing and folding 이라고 해서 종이에 주름지게 하고 종이를 꺾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종이접기 마냥 어떤 물체를 맨 종이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art of origami라고 해서 종이접기 같은 예술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고 주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재료들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5번에서 금속박이라고 하는데 은박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금 색깔의 은박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합니다. 무엇만큼 좋은 재료가 뒤에서 as 원급 비교가 뒤에 남아있는 원급 비교 표현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만큼 좋은 재료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metal foils, 금속 홀들은 can hold a crease, 당연히 주름을 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control of the crease, 이 주름을 통제하는 것은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은박지나 이런 금속박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가볍고 얇고 주름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름지게 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아예 이제 뭉탱이로 만들어 버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비슷한 예시로 6번 문장에서 이번에는 플라스틱 시트를 말할 겁니다. 이거는 doesn't tend, 투부정사하는 경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런 주름을 데리고 있는 경향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서는 우리가 주름져 있는 플라스틱 시트를 거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는 한 unless 뒤에서 이것이 아주 부드럽지 않은 한, 그러니까 플라스틱 시트는 종이처럼 구부리기 쉬운 그런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플라스틱 시트에 주름지게끔 한다, 그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in which case가 얘기를 하는 게 플라스틱 시트에 주름지게 하는 것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플라스틱 시트는 원래 있어야 하는 단단함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rigidity라는 단어를 뒤에서 required of로 시작하는 과거분사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포장 재료로서 요구되는 단단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플라스틱 시트가 원래의 용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주름을 쥐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강조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이 강조구문이 주어를 강조합니다. 주어. 근데 수일치되는 단어가 its ability,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능력일까 뒤에서 투부정사 수식을 하는 거 보니까 주름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뭘 하는 동안? 뻣뻣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반에 이렇게 종이에 주름이 질 수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름이 지지 않는 상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지금 강조하는 주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만든다라고 합니다. 5형식 구조거든요. 목적어인 종이를 목적격 보어 수티드 적합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해요. 이러한 용도에
근데 이게 어떤 용도냐라고 하면은 뒤에서 포장 재료로서의 용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6번 문장이랑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포장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아까 전에는 종이접기의 그 능력을 활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포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장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름지게 하고 원하는 만큼 주름지지 않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거를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40번을 볼게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미 고양이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활동을 할까라는 거를 얘기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자식만 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모든 새끼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문장 바로 보면은 엄마 고양이는 can tell,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tell 동사가 구별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잘은 안 나오는데 뭐 영영풀이 한 번씩 나올 때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별할 수가 있냐면은 위치로 시작하는 목적어 명사절. 그래서 어떤 고양이가 요거 which kittens 요게 같이 묶여가지고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래서 물론 어미 고양이는 어떤 새끼 고양이가 본인에게 belong to, 속해 있는지 당연히 구분할 수 있지, 자기 새끼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when littles, 이거는 새끼 고양이들을 동물의 새끼로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얘네들이 are mixed up, 심지어 막 섞여 있어. 막 새끼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몰려 있어. 그럴 때도 요 엄마 고양이는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고양이의 냄새를 뭘 하기 위해서? 자기 고양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다른 엄마들의 동물 새끼들로부터. 그러니까 엄마는 충분히 냄새를 통해서 자기 자식이 누구인지를 판단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문장에서 1번처럼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when 뒤에 과거분사 faced가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생략을 하고 있는 주어는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a mother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mother cat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래서 엄마 고양이가 직면하게 될 때라고 할 건데 어디에 직면을 하게 되냐면은 with a selection, 선별, 선택. 무엇을? 고양이기는 한데 이 고양이가 어떤 고양인지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수식받고 있는 아기 고양이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have로 완료 시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the nest, 본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헤매고 있었던 고양이들을 선별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 고양이는 자신의 고양이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are not hers, 엄마 고양이의 것이 아닌 다른 고양이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selection of 뒤에 나와 있는 이 kittens, 보금자리로부터 돌아다니고 있는, 길을 헤매고 있는 요 고양이들 이꼴 뒤에 자신의 고양이이거나 아니거나 라는 것이 서로 동격의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선별하는 데 직면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나의 새끼일 수도 있고 다른 엄마의 새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엄마 고양이는 어떤 엄마다라고 하더라도 doesn't appear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냐면은 to favor her own offering 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뒤에 접속사 when으로 한 번 더 분사 구문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되찾다 라는 retrieve 동사의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도 마찬가지로 앞문장의 주어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어떠한 새끼들인지 간에 얘네들을 다시 내가 되찾아와야 될 때는 누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의 혈연과 상관없이 모든 새끼 고양이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지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3번을 보니까 이게 문장이 길어가지고 이 번호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 좀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얼더부터 해석을 할 건데 distress vocalizatio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 고양이들이 지네들도 동물이라고 위험 상황에서 막 울 거야. 자기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로부터의 이 발성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어떤 고양이들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are lost from their nest. 그들의 보금자리로부터 길을 잃게 된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는 소리를 s를 붙여서 복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비동사도 are를 써서 수동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울음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랑 같이 투부정사를 해석을 해보면은 for the mother 걔네의 엄마들이 resist 저항하는 것이 may be hard 힘들 것이다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저항하는 게 힘들까? 아까 그 30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resist는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뒤에 retrieving 됨이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과 상관없이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그거를 regardless of 뒤에서 whether를 사용한 명사절을 쓰고 있다라는 거 요거 that으로 보기 바꿔서 나왔을 때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새끼들이 본인의 자식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얘네들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3번 문장에서 이것에 대한 이유는 불확실하다 라고 했을 때 일단 uncertain 이라는 형용사도 문맥상 어휘적으로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번 문장이 무슨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라고 추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새끼가 너무 크게 우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uncertain 이라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특히나 야생에서는 스코이킹 키튼이라고 해서 끽하는 소리를 내는 고양이,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내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어디에서? out in the open, 이거는 야외에서, 밖에서 라고 해석을 할 건데, 어쨌든 이 고양이가 is likely to attract, 유인을 한다라는 거지. predators, 포식자들을. 그리고 이렇게 포식자들을 유인한다라는 것, 앞문장 내용 전체를 생략된 주어로 보는 계속적 관계 대명사를 중간에 커마 위치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bad news, 나쁜 소식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도?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어디에 있는? 걔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고양이가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마리만 큰 소리로 울어도 주변에 있는 작은 울지 않는 고양이들까지 생명의 위협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 잡아먹을 애들이 주변에 깔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얘네들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줬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거를 5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고양이들을 빠르게 구조한다라는 것, rapid rescue, 이게 주어가 되고 would be 뒤에 a good strategy, 좋은 전략이 될 건데 투부정사로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막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drawing unwanted attention 이라고 해서 일단 문맥상 원치 않은 관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거를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댐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냥 새끼 고양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그래도 약하고 힘이 없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관심을 끌어내는, 그걸 막아주는 이게 좋은 전략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미 고양이들이 상관없이 모든 새끼들을 구하는 이유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설명하는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 같은 경우에는 41, 2번은 좀 꼼꼼하게 봐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43번부터 4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으로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이거를 아예 안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얘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문에 it, them 요런 대명사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의 지칭, 가리키는 게 뭔가, 그거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them, him 요런 것도 좀 몇 번 나오니까. 그리고 아주 한 번씩 문제를 정말 어렵게 내고 싶을 때 문장 삽입이나 뭐 순서 배열 요런 유형으로 43에서 45번 문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 좀 주의를 해가지고 뭐 어법이나 막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막 여기엔 너무 딥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1, 2번은 요거는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지문을 가지고 뭐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을 나온다라고 하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 게,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동물들이 음식을 저장하는 방식이 크게는 내가 먹어서 몸속에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을 시키는 거, 아니면 외부에 내가 땅을 파던가 어떤 공간을 찾아가지고 음식을 따로 저장을 하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의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단순한 스토리인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중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체지방 저장이 단점이 있다라고 쭉 얘기를 하다가, 또 뒤에는 갑자기 장점을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먹이 저장의 단점을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체지방 저장의 장점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적이지 않게 지문의 내용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내용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번부터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동물들은 추구한다라고 해요. A mixed strategy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mixed가 뒤에 있는 strategy를 수식하는 구조. 그러면은 뭐가 혼합되어져 있는 방식일까? 라고 했을 때 전치사 of 뒤에서 accumulating, 축적하는 전략인데 무엇을? 체지방과 음식.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모으고 싶어. 근데 이거 모으는 데 있어서 좀 혼합된 전략들을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끌지를 커마 뒤에 계속적 관계대명사 위치를 써가지고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 내용 전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많은 동물들이 두 가지를 혼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동사 lead를 오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가진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을 이끈다. 그러면 무엇을 요청할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s? 라고 해서 무엇이 상대적인 장점이자 단점일까? 무엇의?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법. 에너지 저장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지방 혹은 음식을 저장하는 두 가지가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게끔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혼합한다라는 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걸 내용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번 문장에 보니까 체지방의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데 주어가 maximum fat deposition, 지방 최대 축적량, 요것은 increases with body mass라고 해서 체질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increase 이런 용어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반면에 maximum food storage, 최대 음식 저장량이 is not constrained, 제약되어져 있지 않은 반면에 신체의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음식을 외부에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적합한 장소가 있으면 많은 음식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체에서 섭취해가지고 지방으로 축적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몸속에, 그러니까 내 덩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점점점 덩치가 커지면은 최대 축적량이 늘어날 거고 살이 쭉쭉쭉 빠지면은 축적량이 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라는 거지. 보관을 하는 양에 있어서. 그래서 3번 문장에서 요렇게 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대절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물들, 특히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can accumulate, 모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여기선 greater라고 할게요. 더 큰 에너지 비축량을 축적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대신에 뭐 때문이냐면은 뒤에 요거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능력치에서 몸속에 체지방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밖에서는 저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greater than을 써가지고 뒤에 비교 대상을 당연히 내 신체에 저장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can, 할 수 있는 것. 어떤 형태로? 체지방의 형태로. 요거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저장되어 있는 음식은 is more economical, 더 경제적이다라고 합니다. 체지방보다.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절약해서 아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because 뒤에서 fat, 지방이라는 것은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를 하냐면은 체질량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지방이 있으면 이 지방은 내 몸이 지금의 이 몸무게와 지금의 덩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지방도 같이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and 뒤에 metabolic rate, 신진대사율이 increases with body mass라고 해서 신체 체질량에 맞춰서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날씬한 사람보다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똑같은 양을 먹으면 성에 안 찬단 말이야. 왜냐면 똑같은 양을 먹으면은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 에너지는 부족하거든. 내가 배부를 때까지 먹어줘야 내가 숨 쉬고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 양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내가 단순히 저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은 내 몸이 신진대사, 피를 돌리고 움직이게 하고 여러 가지 신체가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제적이다 라고는 못 보겠다라는 거지. 차라리 음식을 저장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겠다 라고 하는 게 4번 문장에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5번 문장에서 in other words 다시 얘기하자면은 there is a metabolic expense라고 해서 신진대사 비용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몸속의 지방을 유지하려면은 몸속에서 이 지방이 신진대사의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fat accumulations, 지방 축적은 또한 뭘 가질 수가 있냐면 얘도 문맥상 네거티브가 들어갈 건데 부정적인 효과를 또는 animal ability, 동물의 능력이기는 한데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많으면은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포식자에게 잡히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체지방으로 축적을 하는 것이 어떤 단점이 있을까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번에서는 장점을 얘기를 할 거야. 만약에 if절의 주어가 동명사예요. 높은 신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is advantageous, 유리하다. 이러하다면 동물들은 아마도 요거는 어법상 be expected, 수동태를 쓸 거거든요. 오형식을 수동태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축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많은 에너지를. 무엇의 형태로? 음식을 저장하는 형태로. 무엇보다? 바디팻으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 이것도 more than 썼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7번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잠시만. 요거 몰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분명히 more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근데 이게 장점으로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7번 문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이게 좀 어려운가? 다시 설명해줄까? 7번에 핵으로 적혀 있는 거에서 제가 이해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이해 괄호 밖에 있는 말이랑 괄호 안에 있는 말이랑 위치가 달라요. 진짜 잠시만요. 요거 그 모든 지문에서 괄호 뒤에 있는 거는 지문이 어려울까봐 쉽게 정리를 한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칭이 안 되니까 얘를 요렇게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장점이라 하지 말고 단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점인 이유가 아까 전에 신체에 저장되어 있었던 지방을 신진대사에 활용을 한 것처럼 얘가 온도 유지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저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온도 유지에 활용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만 쓸 수 없다 라는 의도로 생각을 일단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리고 요거랑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지방 저장의 세 번째 단점이 되는 건 아까 신진대사처럼 내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방을 필요로 한다는 거. 그러면은 많이 저장해놔 봤자 모든 지방들을 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 정리를 한 것처럼 외부의 음식을 저장을 했다가 내가 신체의 그 온도를 유지를 하고 싶을 때만 외부에서 섭취를 해가지고 그 섭취한 에너지로 신체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 외부에 저장하는 형태로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정리되겠어. 정리되겠어. 넘어가 될라나? 됐나? 넘어가 될라? 넘어가 되나? 이거 근데 원문은 맞는 거죠? 원문은 맞아요. 원문은 맞는데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고 체온 유지에 활용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해되겠어. 괄호 내용 무시하고. 그럼 8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이 저장의 단점. 계속 체지방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먹이 저장의 단점이 뭔가 보면은 반면에 저장된 음식은 may rot, 썩을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뭐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썩어버리겠죠. 그러면서 may be removed by robbers, 강도들이 훔쳐갈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을 9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많은 동물들은 반드시 소비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요거 expend 동사도 spend랑 비슷해요. 에너지나 시간 요런 목적을 했을 때 이렇게 전치사를 생략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요런 매니징이나 프로텍팅 요런 것들은 전치사가 생략이 된 동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10번에는 다시 체지방 저장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인데 얘가 동명사를 eating and converting 이렇게 동명사 두 개를 썼거든요. 근데 단수 취급을 합니다. 이게 다른 지문에서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었는데 순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단수 취급한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지방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냐? 손실의 이러한 종류를 피하게 된다. 동시에 활동적인 비용, 뭘 하는 데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음식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스토리드는 이렇게 수식을 할 거고. 그래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섭취만 하는 거면 되니까 뭐 나머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장단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체지방을 크게 축적을 한다라는 거는 무엇을 더해주냐면은 이 동물의 금식 능력을 더해준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큰 동물에게 뭘 가능하게 하면서 커마 뒤에 allow 대신에 permit 5형식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and 뒤에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랑 똑같은 주어를 생략을 하면서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신체에 많은 지방을 저장을 한다라는 게 가능하게 하는 건 동물들이 장기적인 휴먼 상태에 들어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있어서? 동명장소의 상대적 안심에 있어서.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요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금식 능력이라고 하는 게 동면을 하는 동안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거의 안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웬만하면 에너지로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지 않고 동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라고 해서 체지방 단점의 또 다른 부분을 설명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2번에 보면 따라서 지방을 축적하는 것과 음식으로 따로 저장을 하는 이 두 가지 모두가 have some decided advantages, 각각의 결정적인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 decided도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이해를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어쨌든 장점도 분명하고 단점도 있으니 1번에서 얘기를 했듯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장단점이랑 같이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7번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정리되겠어? 그러면은 조금만 쉬다가 그 리뷰랑